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장요근에 대해서 이제 해부학적인 내용, 기능 테스트 또는 기능 문제로 인한 문제점들, 이제 운동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건데, 오늘 벌써 세 번째가 됐는데, 아마 대둔근 중둔근 해부학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하는 이 해부학 관련된 영상은 정말 해부학을 깊게 들어가서 하진 않고, 왜냐하면 이미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잘 설명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쪽으로 하진 않고 조금 짧게 간략하게 그냥 겉부분만 살짝 보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봤더니 현장에서 적용을 해봤더니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거 장요근을 보기 위해서는 뭘도 좀 같이 봐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담았습니다. 일단 그런 컨셉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일단 장요근에 대해서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장요근, 사실 저 장요근 제가 써놓은 거, 장요근 운동해야 할까 마사지 스트레칭을 해야 할까, 참 논란이 많은 얘기죠.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운동을 해야 될지 마사지 스트레칭을 해야 될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장요근 기시정지 빠르게 읽을게요. 작용신경, 두 번째 기능 테스트, 그리고 기능 부전이 난 잠재적 문제점들. 여기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약간 핵심이죠. 무슨 운동을 해도 허벅지에만 힘이 들어와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하고 영상을 한번 몇 번 찍긴 했었는데, 오늘도 약간 그 내용, 엉덩이가 조금 더, 우리 왜 보통 엉덩이 운동시키는 게 힘들잖아요. 저도 좀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왜 나온 말이 엉덩이 기억상실증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엉덩이 운동시키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자꾸 엉덩이 운동하려고 어떤 운동을 하면 자꾸 허벅지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그런 문제점들,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거의 키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장요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엉덩이 자체도 그 대둔근 해부학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엉덩이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장요근도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좀 길거든요. 길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들으실 분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알았는데 유튜브에 재생 속도 빠르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좀 빠르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목차를 일단은 설명드리고, 제가 오늘 필요한 건 여기 메모장에다가 메모하면서 핵심 내용들은 조금 적으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거 장요근의 기시정지 작용 신경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볼 건데, 장요근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몰랐다면 오늘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의 근육이 아니라 세 가지의 근육을 일컫는 거고, 왼쪽부터 이제 보면 소아스 메이저, 그리고 소아스 마이너, 일리아쿠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대요근, 소요근, 장골근이라고 하죠. 지금 보시면 대요근은 기시점이 이제 T12, L5, T가 이제 흉추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라식. 그리고 L은 이제 룸바, 요추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횡돌기에 붙어 있고, 정지점으로는 대퇴골 소존자 후 내측면에 붙어 있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밑에서 일단 짧게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소요근은 기시점이 T12에서 L1, 그리고 정지점은 치골에 있고, 장골근 같은 경우는 기시점이 장골 내면에서, 이제 정지점은 마찬가지 대요근이랑 대퇴골 소존자 후 내측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소요근은 우리 인구 중에서 40%에서 50%, 60%, 이렇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은 근데 보면 대요근이랑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도 따로 이렇게 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능을 따로 막 나눠가지고 본 적은 없고, 두 가지를 묶어서 장요근이라고 일단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보통 장요근, 장골근이라고 하거든요. 장골근은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일리아쿠스 보시면, 대요근이랑 달리 척추뼈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장골 내면에 붙어 있습니다. 정지점은 마찬가지 대퇴골 소존자에 붙어 있기도 한데, 그러나 척추뼈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건 대요근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하면 장골근보다는 대요근, 즉 장요근과의 연관성이 더 깊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작용에 대해서, 우선 장요근의 전체적인 작용으로는 고관절 굴곡, 외회전, 외전에 대한 보조를 하는데,
또한 그 대오근은 척추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요추 굴곡 시 작용을 합니다. 이건 제가 못 썼네. 요추 굴곡 작용 포함됩니다. 허리 숙일 때 그때 쓰입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굴곡 외전보다 사실 더 중요한 장요근의 작용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해부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아실 건데 척추뼈 옆쪽에 아까 직접적으로 붙어서 아까 대요근이 그 T12에서 L5의 횡돌기에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거. 특히 요추의 움직임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 대요근 여기 두 가지 좌측에 있는 거 써왔어야 될 요추의 움직임에 관여하게 되는데 횡돌기에 붙어서 즉 요추의 전만을 유지해주는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요추의 전만을 유지해주는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우리가 흔히 왜 골반 전방경사가 되었을 때 장요근이 짧아졌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 사진인데 나중에 설명할 거긴 한데 뭐 여기 있는 사진처럼 요추의 뭐 과전만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요추는 원래 일자가 아니라 전만 즉 그 로도시스라고 하죠. 로도시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 전만을 유지하는 작용에 장요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보통 엉덩이를 뒤로 빼서 골반이 후방경사 형태가 되면서 골반이 말린다고 하죠. 또는 일자가 되고 허리가 일자가 되고 오히려 요추의 전만이 아닌 후만의 형태로 빠지면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뭐 추간판 탈출증, 뭐 디스크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문제를 막아주고 요추의 전만을 유지해주는 게 전 장요근이 매우 중요한 작용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장요근 고관절이 굴곡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요추의 전만 룸바 로도시스를 유지해주는 매우 중요한 근육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장요근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면 기능 부전이 있다면 앉은 자세에서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에게 왜 우리 흔히 가슴을 펴고 막 요추의 전만을 만들어서 허리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미 장요근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장요근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척추기립근에서 과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오히려 더 뻐근해지는 거고 허리가 더 아파지는 케이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 좀 되게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이렇듯 장요근의 기능이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좌식 생활을 많이 해서 장요근이 짧아져 있다고 생각해서 장요근을 자꾸 늘려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는 거는 좀 그 양날의 칼이라고 하나요? 조금 고려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아. 예. 뭐 기능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그거 하고 나서 더 좋아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꼭 무조건 좌식 생활을 많이 해서 장요근이 짧아져 있으니까 꼭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는 조금 애매한 뭐 이런 느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장요근의 작용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굴곡 외전뿐만 아니라 또는 체관을 굴곡시키는 작용도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는 요추의 로도시스를 유지하는데 중요하지 않나라는 게 일단은 핵심입니다. 오늘 사실 굴곡 외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은 신경이고 신경 장요근이란 장요근을 지배하는 신경은 요추신경입니다. 요추신경 그리고 장골근은 대퇴신경이고 대퇴신경이 지배를 받고 신경적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등근 중등근 때도 얘기했었지만 신경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진 해부학적인 내용 조금만 더 보자면 좌측 사진 보시면 이것도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요근이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대요근인데 이 대요근이 시작되는 지점과 횡격막이라 제가 지금 파란 색깔 해놓은 거 횡격막이죠. 다이아프램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이 끝나는 지점에서 서로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붙어있어요. 실제로 저렇게. 횡격막의 기시점이 아마 L1, L1, 2, 3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붙어 있고 장요근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T12에서 L5, L5번까지 연결되어 있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장요근과 횡격막과의 연관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횡격막 호흡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어떤 뭐 평소 호흡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장요근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장요근에 기능적 문제가 있을 경우 횡격막, 호흡 근육, 횡격막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모두 아시다시피 횡격막은 호흡 근육입니다. 그리고 자세 유지근으로도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자세 유지해주는 근육으로도 매우 중요한 근육이고, 이렇듯 그 근육은 개별적으로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장요근에 경직이 있는 분들에게 횡격막 호흡 운동을 실시하면 장요근의 경직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하면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사실 뭐 장요근이나 횡격막뿐만 아니라 모든 근육은 개별적인 건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보는 거긴 한데, 이 근육만 뭐 보라는 건 아니에요. 혹시나 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린 거고, 뭐 횡격막과도 연관성이 있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앞에서 언급했던 장요근의 작용 중에서 굴곡 회전 뭐 이러한 움직임 말고도 중요한 작용이라고 하긴 뭐 좀 그런데, 구조적으로 지금 오른쪽 사진 잘 보시면 죄송합니다. 장요근의 근육 정지점을 잘 보시면 그 장요근이죠, 애들. 장요근과 장골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대퇴골 그 소전자 내측면에 붙는다 그랬잖아요. 고관절 소켓이라고 해서 고관절 소켓을 앞쪽으로 덮어서 대퇴골 소전자 후면 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관절 소켓의 안전성을 담당합니다, 얘네들이. 뿐만 아니라 대퇴골두의 그 과도한 전방 활주를 막아준다는 것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즉 고관절 신전 시 골두의 과한 전방 움직임을 막아주는 거죠. 다시 제가 여기 써줄게요. 고관절 신전 시 대퇴골두의 과한 전방 움직임을 막아줍니다. 이거 혹시 그 왜 힙 익스텐션 테스트에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거 사진? 힙 익스텐션 테스트에서 그 지난번 그 왜 대둔근 해부학 때 언급했던 대둔근 근육 동원 순서 패턴 있잖아요. 대둔근이 아닌 햄스트링이 과활성화 상태가 되면, 그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그 과활성된 햄스트링으로 인해서, 이거 제가 여기 있을 건데 아마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인데 대둔근이 아닌 햄스트링이 과활성 상태가 되면, 그때는 그 말씀 못 드렸는데 고관절 신전 시 대퇴골두가 앞으로 밀리는, 즉 전방으로 활주하게 됩니다. 이게 위에가 이제 정상적인 움직임이고, 이게 관절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거고, 밑에가 이제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 있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골두가 앞으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골두가 앞으로 밀려버려요. 근데 그 골두가 앞으로 밀리면 여기 장요근이 여기 딱 자리 잡고 있네. 밀려버리게 됩니다. 그럼 얘네도 같은 기능을 하는 거고, 이는 이제 대퇴골 전방 활주 증후군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고관절 찝힘, 막 고관절 충돌 증후군 있잖아요. 힙 조인트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랑 이런 것들이랑 연관성도 매우 깊습니다.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이처럼 장요근을 잘 케어한다면 허리뿐만 아니라 고관절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줄 좋은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막 늘리기만 하면 안 돼. 늘리고 막 풀기만 하면 안 되고 잘 케어해 줘야 돼.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힙 플렉서 머슬들이고, 오늘 하고 있는 장요근은 또 어떤 그 그룹에 속해 있잖아요. 모두 알고 계시는 이제 힙 플렉서 머슬들, 고관절 굴곡근입니다. 고관절 굴곡근에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얘네가 뭐냐, 대요근이죠. 대요근, 장요근, 그리고 여기 장골근, 장골근이랑 잠시만요. 이게 있더라고요. 좀 봤는데 여기 있네. 오케이. 대요근, 장골근, 이 친구
대퇴근막 장근 따라서 장경인대 친구들, 여기 애들이 직근 친구들, 여기 봉공근, 여기 치골근, 이 내전근 이렇게 너무 좀 더러운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왜 대둔근 해부학 때 고관절 그 신장근 운동 시에 파일링 패턴 테스트라고 해서 그 동원 순서 패턴, 그래서 엉덩이가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거 햄스트링이나 허리 쪽에서 힘이 먼저 발생되면 문제라고 했던 거라고 기억나시죠?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즉 신전근이든 굴곡근이든 외전근도 있죠. 제가 중둔근 할 때 아마 했을 거예요. 다 있어요. 그 근육 순서 패턴이 몇 가지의 근육들이 힘을 합쳐서 고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이러한 근육들의 동원 순서 및 근육 불균형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굴곡근 또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 거기 관련해서는 오늘 그 기능 테스트에서 말씀드릴 건데, 우선 여기서 알고 가야 될 거는 장요근은 고관절 굴곡근의 근육 중에 포함되는 여러 개의 근육 중에 하나이고 그 안에서도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갑시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소질이 없습니다. 자, 이거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네이버에서 보다가 발견한 사진인데 그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갈까 싶어서, 진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거는 이 사진에 대해서 진짜 얘기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맞다라고 얘기하시면 뭐 안 맞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고. 사진 보시면 지금 우리 그 맥락이 있잖아요. 뭘 뜻하는지 보면 장요근이 짧아지면 그 우측 사진 보시면 됩니다. 숄트니드 소아스 머슬이라 그래가지고 룸바 로도시스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이런 느낌 있죠. 여기 노멀 룸바 스파인이고, 장요근이 짧아지면 룸바의 로도시스가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 같죠? 사진 보시면. 아니면 뭐 또 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룸바의 로도시스가 증가하면 장요근이 짧아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미지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왠지 짧아져 있는 장요근을 이것만 보면 사실 막 늘려줘야 될 것 같아. 이 사진만 보면 진짜 막 장요근을 자꾸 늘려줘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우리 다들 서서 이거 한 번만 해보시면 서 계신 상태에서 사진처럼 저렇게 골반을 전방경사 또는 요추를 전반으로 우측의 사진처럼 과도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직접 이렇게 만들어 봐요. 이 동작을. 혹시 장요근에 힘 들어오시는 분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장요근이 짧아진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그 길이끈에서 힘이 과하게 들어가면서 길이끈이 막 짧아진다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혹시? 만약 장요근의 힘이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부분의 힘이 느껴진다면 제가 볼 때 그분은 평소 허리가 건강해요. 허리 통증이 거의 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부분을 만약 진짜 느낀다면 그분은 허리 괜찮을 것 같아. 아마 대부분이 길이끈으로 저 동작 만들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저 이미지를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오랜 좌식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요근이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 다 이해하시죠? 오랫동안 앉아있는 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는 오래 앉아있는 상태, 장요근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면 저자세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식 생활 많이 한 분들은 장요근이 항상 짧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일어나면 저런 식으로 장요근이 짧아져서 룸바의 로도시스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서서 저렇게 만들면 저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문에 그 장시간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실 때 왜 허리 바로 막 못 펴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시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숄트니드된 소아스의 문제다. 숄트니드된 소아스의 문제다. 이건 좀 애매한데 제가 일단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장시간 앉아 계시다가 일어날 때 허리 바로 못 펴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장요근과의 연관성도 있어요. 있지만
장요근의 숄트니스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고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스티프니스 때문에 또는 인액티브 비활성돼서 그렇기 때문에 릴리즈가 아니라 엑서사이즈를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너무 영어로 했나요? 다시. 그러니까 장요근이 짧아져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스트레칭에서 늘리고 뭐 마사지 할 게 아니라 스티프니스 그러니까 경직이죠. 그리고 인액티브 비활성 그러니까 활성이 안 돼 있는 거죠. 비활성돼 있기 때문에 즉 릴리즈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근막이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늘려준다, 좀 이렇게 좀 안정시켜준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엑서사이즈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장시간 앉아 계시다가 일어날 때 허리 바로 못 펴는 분들이나 또는 허리를 구부려서 머리를 감고 다시 막 허리 세울 때 막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조금 그렇거든요. 저 좀 허리가 좋진 않아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애초에 그분들 척추의 중립이 아닌 요추의 후만 상태로 지속돼 있어서 좀 이해하셨나요? 혹시 이 얘기? 그런 분들은 애초에 척추가 중립이 아니라 요추가 후만된 상태로 지속돼 있잖아요. 왜 우리 머리 감을 때 막 골반 힙힌지에서 머리 감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막 땅바닥에 앉아서 특히 양반대라고 했을 때 골반이 힙힌지가 되지는 않잖아요. 요추의 후만 상태로 지속돼 있어서 요추 부분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또는 그 척추뼈 후면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간판 탈출 즉 허리 디스크가 나오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환경에서 척추의 압박력이 가해지고 그 상황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힘을 발생시키다 보니 허리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또는 허리를 뜨끔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좀 이해하셨나요? 제가 너무 횡설수설했나요? 그러니까 장요근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냥 그 척추 뒷부분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압박력이 가해지고 그런 환경에서 갑자기 힘을 내려고 하니까 허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아마 이분들은 허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아프다가 아니라 이미 숙이고 있든 뭐 앉아 있는 자세에서부터 허리 쪽에 불편함을 가지고 계실 확률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건 좀 이해하셨나요? 세울 때만 딱 불편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자세에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실 확률이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 난 뭐 머리 감고 숙이거나 뭐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 전혀 안 아픈데 그냥 딱 일어나려고 하니까 장요근 쪽에서 딱 땡기는 느낌 나면서 허리를 못 세우겠던데 라고 한다면 그분은 장요근의 숄트니스가 맞겠죠. 숄트니스가 맞겠죠. 그런데 뭐 숙이고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면 물론 장요근의 문제도 맞는데 지금 이 사진 보면 장요근 하나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얘가 주된 문제일까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면 사실 가장 정확한 건 확인하는 겁니다. 뭐 그런 분들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분들에게 회원분들에게 장요근 마사지하고 뭐 열심히 스트레칭만 시키고 다시 그 동작을 시켜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실험하는 게. 그래서 제가 테스트나 이런 걸 되게 자주 하는데 만약 괜찮다면 정말 장요근이 짧아져서 스트레칭을 해야 했던 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거나 더 심해졌다면 더 심해진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게 효과가 없는 분 제가 많이 봤는데 활성시켜야 할 장요근을 더 억제해서 그러니까 더 늘어뜨리고 더 이제 억제해서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허리님은 허리 구부리는 동작에서 장시간 있는 건 좋지 않으니 앉아 계시거나 머리 감을 때는 힙힌지를 만들어서 척추의 중립을 유지한 상태로 있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했었죠. 저도 했었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그리고 정답은 맞아요. 정답은 맞는데 근데 잘 안 돼. 뭐가 잘 안 되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동작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장요근의 기능적 문제가 있다면 그 동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요추의 전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길이 끈에서 더 많은 힘을 끌어당겨 쓰기 때문에 허리가 그 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뻐근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굴곡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골반을 만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힙힌지를 한 상태가 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더 괜찮거든요. 더 뭐 나중에 큰 문제가 더 없긴 없는데 다른 느낌으로도 일단 뻐근함이 있고 하나의 보상 패턴인 거죠. 그것도.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허리 구부리는 게 안 좋다고 해서 왜 그 의식적으로 막 생각날 때마다 허리 막 세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허리가 또 아파요. 이런 얘기 아마 자주 들었을 거예요. 저 또한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평소에 그래도 허리 자꾸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아니면 또 옛날에 허리 아팠던 기억 때문에 허리 자꾸 막 세우려고 하는 그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오신 거 보면 허리 아파서 오셨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힘을 자꾸 잘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꼬여버린 거지, 사실상 꼬여버린 거죠, 힘이. 우리 보상 패턴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보상 패턴도 제가 그 아마 중둔근 때인가 대둔근 때인가 그 보상 패턴도 되게 다양합니다. 되게 다양해서 그러니까 뭐 계속 꼬여버리는 거죠. 아무튼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네. 또 이제 보상 패턴이고, 이 모든 게 사실 장요근을 사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지, 뭐 그렇다고 장요근 하나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문제도 있겠죠. 근데 오늘 장요근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요근이 주제이기도 하고, 장요근이 좀 중요한 핵심 근육이에요. 장요근이 짧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는 뭐 장요근이 잘 늘어나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사진 보고. 이해하셨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뒷부분에 좀 얘기할 건데,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사진 보고 제가 얘기한 건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한 거고,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하고. 자, 그럼 이러한 장요근을 그럼 운동을 시키고 싶은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기능 테스트죠. 기능 테스트를 이제 해볼 건데, 우리 모두가 수없이 많이 봐왔던 토마스 테스트입니다. 토마스 테스트. 정말 많이 봤어요. 요즘엔 잘 안 보는데 초반에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뭐 할 말은 많아요. 그냥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게 제가 장요근 준비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는 삼가하고 짧게 설명만 하고 확인만 하고 넘어갈 건데, 토마스 테스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장요근, 뭐 대퇴근막 장근, 대퇴직근, 봉공근 이렇게 나눠지죠. 고관절 굴곡근의 경직도와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사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아니고, 오케이, 됐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벅지 뒷부분이 이렇게 보이시죠? 들렸죠? 지금 허벅지 뒷부분이 이제 들리게 되면 장요근의 단축,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허벅지가 붙어 있고, 허벅지는 붙어 있는 겁니다. 허벅지는 붙어 있으나 무릎이 이제 좀 신전돼 있는 거지. 여기는 무릎이 굴곡돼 있죠. 무릎이 신전돼 있죠. 보이시죠? 너무 더럽게 치고 있나 이거는? 이게 제일 얇은 건데 제가 조금 더 크게 쳐줄게요. 아유, 들렸어요. 아무튼 무릎이 굴곡된 거고, 여기는 허벅지 붙어 있고 무릎이 신전돼 있는 겁니다. 신전돼 있는 신전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릎 신전돼 있으면 대퇴직근의 단축,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우측 위에 있는 사진처럼 대퇴의 외전과 약간 뇌회전이 지금 있거든요. 대퇴골에 뇌회전이 약간 있어요. 인터널 로테이션, 뇌회전이 있으면 대퇴근막 장근의 단축이겠죠. 밑에처럼 이제 외회전이 걸려 있다면 외회전,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이에요. 제가 말 잘못한 것 같은데, 내외전, 인터널 로테이션, 대퇴근막 장근 인터널 로테이션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회전. 죄송합니다. 외회전, 헷갈려 죽겠네. 외회전이 봉공근이고 내회전이 대퇴근막 장근입니다. 근육별로 이제 하나씩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신없네 여기. 오케이. 근육별로 우리 짧게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장요근의 단축이 된 경우 허벅지가 들리는 이유는 이 친구 얘기하는 겁니다. 고관절의 신전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서 들리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즉 고관절 굴곡근 중에 장요근이 경직이 되고 짧아지면 고관절 신전 시, 즉 허벅지가
바닥에 닿게 되는 움직임에서 제한이 걸리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말은 대둔근의 기능도 또는 힘이 잘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거? 또한 장요근은 굴곡 기능뿐만 아니라 외전과 외회전 아까 작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단순히 허벅지 뜨는 거 외에도 대퇴골이 외전과 외회전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퇴직근은 회전의 움직임은 없고 슬관절 그 신전이랑 고관절 굴곡 기능만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전의 움직임은 동반되지는 않고 맞죠? 대퇴직근이 회전 움직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반되지는 않고 대퇴근막 장근의 단축 이 세 번째 보시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위 네 가지 근육 중 아까 얘기했던 내회전이라는 기능이 있죠. 때문에 외전된 상태에서 내회전의 움직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내회전이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 찍은 건 아닌데 내회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외전돼 있지만 내회전이 좀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봉공근 또한 굴곡과 외전, 외회전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장요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될 거고 이렇듯 근육은 하나의 근육이 하나의 일을 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다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하나씩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기 위에 있는 아저씨 있지 이 아저씨 잠깐만요 이 사진 내가 끌어와야 되는데 커서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스트레칭 하고 있죠 지금. 이 스트레칭 장요근 스트레칭이죠. 여기 지금 딱 표시도 해놨네요. 제가 한 건 아닌데 우리 한번 느껴봅시다. 이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저 동작 한번 취하셔가지고 흔히 왜 우리 장요근이 짧아졌다고 생각해서 늘리기 위해서 장요근 스트레칭 동작을 저 동작 많이 하잖아요. 다들 준비 한번 해보시고 저 사진처럼 런지 자세처럼 바닥에 무릎 대고 앉은 자세에서 장요근은 척추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배웠죠. 꼭 후방경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후방경사 그게 좀 핵심이에요. 후방경사 만든 상태에서 골반을 앞부분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천천히 골반을 전방으로 이동을 시켜보세요.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시켜보세요. 막 당기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잘 느껴봐요. 혹시 지금 당기는 부위가 진짜 이게 장요근인 것 같아요? 장요근인 것 같아요? 물론 장요근의 당김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대퇴직근인 것 같지 않아요? 대퇴직근인 분들이 더 많을 텐데 허벅지 쪽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물론 장요근이 늘어난 느낌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장요근은 짧아져서 늘려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저거 많이 시켜보면 대부분이 대퇴부에 대한 그 땡김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장요근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죠. 장요근은 늘리기보다는 조금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아까 했던 인액티브 장요근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 일을 대신하는 대퇴직근이랑 대퇴사두 쪽에서 과활성이 보통 나타나거든요. 때문에 이제 그 런지를 하든 뭐 스쿼트를 하든 어떤 엉덩이가 아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앞벅지죠 앞벅지 무릎 바로 위쪽에 뭔가 막 조금만 해도 막 타는 듯한 느낌 나고 거기에 힘이 들어가는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 혹시 맥락 이해하셨나요? 뭐 장요근의 땡김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해도 그렇지만 대부분 시켜봤을 때 요즘엔 시키지는 않는데 이거 분명히 장요근 스트레칭이라고 그랬는데 뭐 허벅지가 더 많이 땡겨 이거 할 때 막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장요근 해부학적 위치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진짜 여기가 땡기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진짜 땡겨? 여기가 땡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밑에 여기가 땡기는 것 같아요? 한번 느껴보세요. 여기 있네. 여기가 여기. 보통 여기를 많이 좀 땡겨 하시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이거. 제가 해보고 직접 느껴본 결과 좀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그 한참 장요근 막 스트레칭하고 마사지 하면서 느꼈지만
사실 뭐 장요근을 사람이 손으로 만지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게 뭐 깊숙이 그 우리 장기 그 뒤에 있다고 하잖아요. 장기 걷어내서 만져야 되는데 그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만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래서 막 옆으로 누워서 촉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도 했었는데 뭐 풀릴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만질 수도 있겠죠. 저는 만져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장요근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대퇴부 쪽에 땡김이 있지 장요근에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을 저는 뭔가 피드백도 받기도 힘들었고 그런데 이게 제가 이거 하면 조금 이렇게 상체를 아예 좀 숙여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시만요. 이 사진처럼 저렇게 한번 자세 취해 보세요. 이게 이제 숙여가지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아저씨는 딱 허리 세워가지고 이렇게 늘리는 거고, 근데 이 사진은 이제 숙여버리는 거지. 예. 저 상태에서 골반을 후방경사로 만들려고 노력해 보세요. 저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골반을 후방경사로 만드는 힘으로 저 뒤에 있는 다리를 앞으로 끌고 온다고 생각하고 한번 끌고 와 보세요. 그 허벅지 힘 최대한 다 빼셔야 됩니다. 골반을 후방경사로 만드는 힘으로 이 다리를 끌고 온다고 그 느낌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도 하죠, 장요 스트레칭. 그럼 장요근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죠. 뭐 아까 아저씨가 하던 게 더 많이 당길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약간 스트레칭 되면서 약간 찢어질 듯한 약간 그 통증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거 찍는데 전 아프더라고요, 너무. 뭐 근육이 늘어난 느낌은 아니었어, 뭔가. 이는 이제 우리가 장요근의 기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퇴골두 앞에 또는 그 고관절 앞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골두가 앞으로 밀리면서 왜 고관절 캡슐 또는 그 인대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사실 그러한 이제 장요근을 과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늘리기만 한다면 아마 문제가 된다는 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캡슐이 너무 밀릴 정도로 막 과하게 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밀어버린다면 대퇴골두를 계속 전방으로 밀리면 계속 문제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퇴골 전방 활주 증후군 또는 뭐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랑도 그래서 또 연관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있다, 뭐 특히나 뭐 대퇴골 전방 활주 증후군이 있어야 했는데 장요근 스트레칭을 막 늘려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좀 제 개인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파하셨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위치가 이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기능 테스트를 이제 볼 건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고, 다시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토마스 테스트는 이런 테스트다. 이렇게 네 가지 근육을 늘려줄 수 있는, 늘려주기도 하고 테스트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테스트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이 스트레칭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트레칭이 조금 더 장요근에 뭔가 좀 땡기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한번 다들 직접 해보시고 직접 시켜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기능 테스트를 해볼 건데 스탠딩에서 서 있는 자세 그리고 앉은 자세 시팅 포지션에서 고관절 굴곡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고관절 굴곡을 만드는 거고, 굴곡근이니까 굴곡을 만들어야겠죠. 당연한 거죠.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고관절의 굴곡 범위가, 즉 무릎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가는 우리 다들 알고 계시는 고관절 굴곡의 가동 범위가 110도, 120도 정도 나오죠. 여기가 90도라고 치면 이렇게, 여기도 90도라고 치면 이렇게. 그 움직임이 있는 동안 또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무릎 드는 거 사실 모두가 다 120 다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척추 유지가 잘 안 돼 있을 겁니다. 골반이 유지가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그 움직임이 있는 동안 요추는 당연히 전만이 유지돼야 하는데,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전만이 유지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많이 힘들어요. 만약 요추의 전만이 유지된 상태로 고관절 굴곡 범위가 나왔다면 그 상태에서 이제 대퇴부랑 장요근 쪽에 힘을 느껴야 됩니다. 즉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범위가 나왔더라도 고관절 굴곡근에 대한 힘의 인지가 이제 골고루 전체적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장요근 쪽이 인지가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 대퇴직근 또는 대퇴근막 장근 갑자기 약간 막 지나는 듯한 느낌 들면서 경련이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퇴부의 과활성이 오는 거죠.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능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은. 더 심할 경우는 이제 90도 이상 사실 드는 것조차 힘든 분들도 많아요. 90도 이상 들면서 척추가 유지되는 것조차 힘든 분들이 많아요. 뭐 건강한 분들은 잘 되겠죠. 힘든 분들이 많고, 반대측 다리의 고관절이 불안정해서 서 있기도 힘든 분들도 많아요. 사실 이 동작은 스탠딩에서. 그래서 뭐 앉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 동작은 매우, 특히 좌측에 있는 이 동작은 중요한 테스트이면서 훌륭한 운동입니다. 좀 아실 거예요. 좋은 운동이 됩니다. 만약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불안해서 서 있기도 힘들고 대퇴부에 과한 힘이 느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장요근의 기능이 좀 안 좋겠는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확신은 못하죠. 자, 지금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정리 한번 할 건데 정리 쓰면서 해드릴게요. 이거 좀 그림이 이상하네. 뭐지 이거? 사람 눈처럼 생겨가지고. 자,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 운동할 때 나타나는 주 증상이 이런 분들이 런지 뭐 스쿼트도 될 거고, 앞벅지 자극이 많이 와요. 그리고 데드 하면 이제 데드리프트 하면 햄스트링 막 너무 땡겨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땡겨요. 너무 땡겨서 막 허리가 안 숙여져요. 고관절 굴곡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허리 쪽에 좀 뻐근한, 좀 불편한 느낌이야. 그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야. 불편한 느낌. 뭔가 부담되는 느낌이랄까? 부담되는 느낌. 당연히 브릿지하면 엉덩이 자극 잘 안 올 겁니다. 대퇴부, 허벅지, 뒤, 앞 이렇게 올 거고, 엉덩이 운동이 잘 안 돼요. 엉덩이 운동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지금 보면 이제 헬스 쪽 약간 동작을 지금 얘기했는데, 필라테스 동작과도 연관을 짓는다면 제가 영상에 올렸던 이제 싱글레그 스트레치 그리고 티저 같은 동작들, 다리를 드는 행위 있죠. 하지를 거상하는 행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작은 제가 장요근 운동할 때 잠깐 보여드릴 건데, 더 나아가서 이제 캐딜락 위에서 뭐 다리를 앞으로 다 뻗은 상태, 이제 티저 같은 동작, 저런 동작들, 척추를 세우는 동작에서도 대퇴부의 힘이 과하게 들어오는 분들이나 특히나 그런 분들은 더 포함되는 문제들입니다. 대퇴부의 힘이 과하게 대퇴부의 힘이 과하게 들어오는 분들이 엉덩이 운동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라는 얘기는 힘을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엉덩이가 운동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엉덩이 어떻게 힘줘요?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아무튼 다 포함되는 문제들이고, 허벅지 뒷부분 뭐 또 햄스트링이 짧아져서 그런 거 아닌가? 뭐 티저 같은 동작에서 그건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결과. 뭐 그래서 뭐 햄스트링 그분 스트레칭하고 뭐 마사지 하고 나서 다시 해보세요. 해봤나요? 괜찮았었나요? 아니 뭐 괜찮을까요? 한번 해봐야죠. 해봐야 알지 뭐.
해봤는데 괜찮으면 그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해봤을 경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결과라서 그래요. 결과라서. 이 맥락이 사실 매우 중요한데 반대로 이 기능을 살려준다면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이 내용들이 다 좀 해결될 만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맥락이죠. 실제로 제 인스타에 지금 비포 애프터 피드 보면 진짜 이건 진짜 그렇거든요. 장요근의 기능 문제 회복을 잠시만 장요근의 기능 회복을 시켜주고 나서 애프터가 좀 가장 많이 대부분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장요근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제 영상에서 대부분이 장요근의 기능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물론 장요근만 살려주진 않았고 장요근이 또 그렇게 쉽게 잡힌 친구는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잡히는 친구는 아니고 그리고 그 장요근은 고관절 굴곡 움직임에 주동근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굴곡의 움직임에서 그 요추와 골반의 안전성을 담당합니다. 굴곡 움직임에 주동근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굴곡의 움직임에서 요추와 골반의 안전성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드는 움직임에서보다는 들고 버틸 때에 있어서 또는 뭐 고관절 굴곡을 하는 과정에서 요추의 전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힘이 인지가 될 겁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맥락이에요. 때문에 이거 기능 테스트 시에 후딱 올렸다가 후딱 내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리면서 자세도 보고 ROM도 보고 그리고 뭐 힘의 인지도 체크해야 됩니다. 다리 들 때 막 들어오는 근육은 아닙니다. 쓰이긴 하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이 왼발을 드는 과정 중에서 척추를 유지할 때 힘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 좀 되게 중요해요. 좀 되게 중요합니다. 포인트를 어디 두냐에 따라 되게 중요해요. 이거 큐잉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에 따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왼발을 들 때 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드는 과정에서 척추를 유지하는 데 힘이 들어온다고요. 그때 힘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그때 힘을 보통 느껴요. 거기에 큐잉을 주면. 그냥 드는 거에 집중하라고 하면 여기 허벅지에 힘만 들어오고 왜냐하면 우리 다리 허벅지 다 몰려있잖아요. 애들이 굴곡근들이. 근데 자꾸 얘네만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진짜 오래됐네요.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준비하는데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했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됐는데 좀 빠르게 봅시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자, 이러한 그 장요근의 기능 문제가 생길 시 이제 잠재적인 문제들로는 사실 앞부분에서 많이 언급을 했죠. 디스크는 사실 뭐 많이 언급하진 않았는데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거. 장요근은 척추의 전만 즉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작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척추뼈 여기 밑에 사진 보시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사진 보시면 이 우측 얘네가 문제가 된 애들이라고. 얘네들은 정상이고 얘네들은 괜찮아요. 나쁜 애들, 얘네들 안 좋은 애들. 사진 보시면 지금 앞쪽에 아래쪽으로 지금 화살표가 눌리는 거 보이시죠? 이 화살표. 이거. 뒤에 빨간 색깔은 신경입니다. 얘들 신경이에요. 신경, nerve. 근데 화살표가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눌리는 게 아니라 앞쪽에만 눌려 있죠. 보통 디스크는 후방으로 빠지잖아요. 뒤쪽은 그 후관절이 있으니까 이게 후관절이죠. 얘네들이 후관절 쪽인데 얘네들 등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등. 여기가 배 등입니다. 등 뒤쪽이고. 복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쪽에는 이제 등 쪽이라고 보면 되고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부러 저 동작을 만들려고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저렇게 앞쪽만 압박을 줄 수 있냐는 거지. 허리 숙이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장시간 오래 앉아 있거나 특히 양반다리로 앉아 있는 자세들 즉 요추를 굴곡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러한 형태가 될 거예요. 우리 허리 디스크 하면 척추뼈가 후방으로 벌어지면서 즉 그 아까 양반다리 앉은 자세 또는 허리를 굴곡한 자세에서 척추뼈가 후방으로 벌어지는 형태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원래의 요추의 로도시스에서 벗어난 형태가 된 거잖아요. 어찌 중립에서 벗어난 형태잖아요. 그 환경에서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또는 뭐 장시간 그 자세를 오래 취할 경우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추간판에 탈출이 되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또 왜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데드리프트 하다가 디스크 터졌다는 얘기.
지금까지 한 네 번 들은 것 같아요. 네 분 본 것 같은데 제가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그거.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하셔도 됩니다. 또는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자세에서의 디스크에 대한 압력이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허리를 숙여서 뭐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특히나 다리를 꼬은 상태에서 앉아 있는 자세가 디스크의 압력이 가장 많이 높다고 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되게 높아요. 서 있는 그냥 일반 서 있는 자세보다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왜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나 오랜 시간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 상담하거나 수업해 보면 그 느낌 알잖아요. 그 느낌 있잖아요. 장시간 운전하고 나면 허리 아파요. 뭐 컴퓨터 하고 있으면 허리 아파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디스크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 건데 뭐 꼭 장요근의 기능 문제가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킨다는 건 아닙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는 반대로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키포인트가 충분히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주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대퇴전방 활주 증후군 저게 피멀 엔테리어 글라이드 신드롬인가 그럴 거예요. 영어로 하면 맞나요? 피멀 대퇴 엔테리어 전방으로 글라이드 신드롬 한다. 이건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지만 위에 그 우리 다리 드는 사진 있죠. 여기 이 친구들 아까 얘기했죠. 그 전방으로 밀린다고 전방으로 활주하는 거죠. 저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장요근도 중요하지만 대둔근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 부분은 오늘 들으시는 장요근도 중요하지만 대둔근 해부학 영상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거기 있거든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고관절 충돌 증후군 힙 조인트 임핀지먼트 신드롬이죠. 말 그대로 고관절의 움직임에서 충돌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왜 우리 어깨 충돌 증후군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앞서 언급했던 대퇴전방 활주 증후군과도 연관이 있을 거고 이미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보면 다 연관성이 다 있죠. 대퇴골두의 잘못된 움직임이 계속 이제 당연히 고관절의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무슨 운동을 해도 허벅지에만 힘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거. 이 말은 사실 뭘 의미하냐면 아까 뭐 엉덩이 잘 안 된다는 것도 맞는데 무릎에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무릎에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아마 물어보세요. 쌤 엉덩이 힘이 잘 안 들어요. 무슨 운동에도 허벅지만 힘이 들어와요. 또는 그런 분들 봤을 때 무릎은 평소 괜찮으세요? 무릎이 항상 뻑뻑하다는 느낌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무릎이 뻑뻑하다. 혹시 무릎도 아파요 또. 그런 얘기 많이 할 건데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장요근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보면 장요근의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보면 공통적으로 왜 우리 압박지라고 하잖아요. 대퇴직근 쪽에 다들 엄청난 펌핑을 가지고 있습니다. 툭 튀어나와 가지고 혹시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허벅지 앞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대퇴직근 쪽에 이렇게 막 허벅지 막 툭 튀어나와 펌핑되어 있는 거. 다들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허벅지 앞부분이 이상할 정도로 막 튀어나오신 분들을 제가 자주 목격했거든요. 왜 그런지 알겠죠? 지금 맥락을 이해해 보시면 물론 꼭 그 이유가 장요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물론 제가 본 결과 제가 지금 경험한 걸 보면 대부분이 좀 그런 분들이 좀 다 튀어나왔었어요. 앞부분이 진짜로 이런 분들이 엉덩이 운동 잘 못 느끼시고 뭘 해도 자꾸 허벅지에만 힘을 느끼십니다. 허벅지가 항상 화나 있어요. 대퇴부가 허벅지 운동은 엄청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쉽게 빨리 지칠 거고 또는 마지막으로 엉덩이 운동이 잘 안 돼요. 뭐 사실 뭐 이미 다 얘기한 건데 조금만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장요근의 기랑근으로도 대둔근이 있잖아요. 장요근의 기랑근이 대둔근이잖아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애들인데 장요근에 문제가 되면 당연히 엉덩이 운동 잘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사실 이제 가장 진짜 정확한 거는 뭐 직접 체크해보고 뭐 장요근 했더니 엉덩이 잘 들어오네 이렇게 확인해보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한데 뭐 그래서 제가 영상에 이제 비포 애프터 인스타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다
다 담아 놓은 거고. 원래 그 내용들만 이제 영상들만 이렇게 업로드 했는데 이거 어떤 좀 약간 해부학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그런 기본적인 그 내용 생각이 없으면,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영상만 보면 조금 제가 설명도 밑에 안 써놨거든요. 영상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해부학을 하는 그 의미도 좀 있습니다. 좀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 싶어가지고 하는 내용, 그것도 있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만약 엉덩이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허리는, 대둔근 해부학 때 허리와의 연관성을 또 얘기했었죠. 물론 장요근 자체로도 허리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허리와의 연관성 대둔근 때도 했었고, 혹시나 못 보셨다면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듯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엉켜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사실 진짜 이렇게 보면 복잡해. 너무 진짜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뭐 교육들이나 해부학 교육도 제가 한 3년 전에 받으러 가고 막 했었는데, 실제 가가지고 해오긴 했었는데 너무 복잡해요. 이론만 들으면. 근데 제가 한 번씩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원인은 정말 단순하고 하나의 문제인데, 그로 인한 보상 패턴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러한 장요근의 운동, 뭐야 이거? 잠시만요. 이러한 장요근의 운동을 어떻게 시켜볼 것인가? 단순하죠. 뭐 고관절 굴곡과 외전, 외회전, 뭐 요추 전만 유지, 뭐 요추와 골반 그 룸바 펠빅 컴플렉스라고 하나요? 요추 골반 복합체 컴플렉스. 안전성까지 담당하는 장요근이잖아요. 그 장요근의 기능 중에 그 운동은 그 기능을 다 포함한 동작이면 장요근이 활성되겠죠. 그냥. 물론 이미 그 기능이 좀 많이 깨진 분들은 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아까 보셨던 그 스탠딩에서의 장요근 테스트가 사실 좀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이거. 이 동작에서 많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 동작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한번 정리를 제가 찍어봤고, 어떤 식으로 운동을 풀어갈지에 대해서 짧게 제가 영상을 할 건데, 보여드릴 건데, 이제 이것만 보고 다 왔습니다. 다 끝났어요. 빨리 찾아볼게.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갔어? 이게 이거구나. 지금 일단 있는 내용은 낮은 단계부터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낮은 단계부터 점점 올라가는 거고, 그냥 장요근 운동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기능 다 알잖아요, 이제.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처음부터 서서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범위도 안 나올 뿐더러, 가동 범위도 안 나올 뿐더러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바로 서서 하지는 않고, 큰 테스트로 그냥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테스트. 그럼 이제 이분의 장요근을 어떻게 운동시킬 건지 봤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스파인 자세에서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다리 운동하는 건 아니고, 왼쪽 다리 왔다 갔다 지금 바닥을 쓸고 있죠. 이 친구 운동하는 겁니다. 굴곡과 신전을 지금 움직이고 주고, 뒤꿈치로 바닥을 쓸면서 일단 진행을 하는 거고, 처음에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신 분들 많이 힘들거든요. 이 동작을 실시하는 거고, 마찬가지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겠지만, 이거 하는데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단순히 이 동작을 한다고 장요근이 활성되진 않아요. 되게 중요한 맥락인데, 이거 이 운동을 한다고 그 활성되진 않아요. 왜 우리 다 플랭크 한다고 다 막 코어가 강해지진 않잖아요. 누구 뭐 허리 아파하고 누구 어깨 아파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단순히 이 동작을 해야지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물어봐야 돼. 피드백 해야죠. 앞쪽에 힘 들어오세요. 뭐 장력은 뭐 그쪽 라인으로 힘 들어오세요. 뭐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오진 않으세요. 뭐 그리고 이 동작이 일어날 때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골반이 좀 많이 틀어지거든요. 좀 로테이션이 되기도 하고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 부분 당연히 잡아야겠죠. 그 부분을 잡으려면 어디 힘이 또 있어야 되죠? 코어 힘이 또 있어야죠. 복부 쪽에 힘이 또 있어야겠죠. 이렇게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굴곡 들었다가 좀 잘하네. 이 상태에서도 혹시 괜찮으세요? 괜찮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든 상태에서 데드버그 동작이죠. 데드버그. 좀 빨리 넘어가네. 이 동작에서 실시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내려갈 때 이 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꺾이면 안 되고 유지돼야 됩니다. 유지. 이거 팁은 아니고 그냥 혹시나 잘 그거 할까봐 아까 장요근의 기능이 다 있는데 굴곡뿐만 아니라 외전, 외회전도 있다 그랬죠. 너무 대퇴부에 힘을 많이 느끼신다면 이 들고 있는 다리, 운동하는 다리를 외전과 외회전을 약간 주시면 조금 더 장요근 쪽에 힘을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장요근 쪽에 힘을 조금 더 많이 느낀다거나 또는 대퇴부의 힘이 떨어집니다. 그건 이 영상에서 제가 못 담았는데, 그리고 이제 스탠딩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봤던 거 스탠딩 기능 테스트,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하는 거죠. 들고만 그냥 가만히 서 있기는 좀 재미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고 10초 버티세요, 뭐 5초 버티세요, 좀 재미없잖아요. 지루하시니까. 든 상태에서 폼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러한 움직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불안정한 환경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애들을 좀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정도만 봐도 사실 뭐 로테이션도 넣을 수 있는 거겠죠. 흉추 움직임까지.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이러한 로테이션, 더 큰 움직임을 줘서 더 불안정한 환경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티저가 나오는데 동작이 이거 보기 전에 우리가 일단 장요근을 운동하고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리 통증, 뭐 무릎 통증, 허리 아픈가 무릎 아픈가 뭐 어떤 전방 할주 증후군을 잡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데, 사실 저희한테 가장 와닿는 또는 수업하는 분들이 가장 와닿는 거는 이제 영상에서 보이는 이제 티저나 싱글렉 스트레치 어떤 동작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얘를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하셨나요? 이게 목표라고, 최종 목표라는 거죠. 이 최종 목표예요. 지금 이 티저라는 동작에서 자꾸 허벅지 힘이 들어온대. 자꾸 뭐 복부에 힘도 안 들어오고 허리가 자꾸 아프대. 허벅지 뒤쪽이 너무 땡긴대.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얘네를 한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단순히 이분이 뭐 대퇴골 전방 할주 증후군이래 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다 포함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알았단 말이야. 이제 고관절 굴곡 또는 굴곡한 상태에서 이제 대퇴부가 아니라 대퇴부뿐만 아니라 장요근 또는 코어까지도 기능을 얘는 훈련을 했구나. 이제 너는 다리 들 때 허벅지뿐만 아니라 장요근 쪽도 같이 쓰는 기능을 이제 배웠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작을 하는 거죠. 이 동작. 티저 같은 동작 하는 거죠. 이때 왜 힘 많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허벅지 부분 쪽에. 들어오죠. 안 들어올 수가 없죠. 고관절 굴곡 가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문제냐면 여기 막 갑자기 막 쥐가 난다거나 얘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 딴 데 집중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랑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싱글레그 스트레치. 이것도 똑같아. 피는 쪽 다리에 막 허벅지 힘 많이 들어온다. 또는 이건 뭐 또 다른 문제긴 한데 목이 아파요. 막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고. 더블레그 스트레치 이런 동작들이 지금 다 포함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이런 동작들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배웠던 장요근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 핵심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도 맞고, 아무튼 보통 이런 환경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뭐 허벅지 운동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뭐 이런 얘기 돼서 뭐 장경인대랑 뭐 장요근 대퇴직근 열심히 마사지하고 풀고, 코어가 약하다 그래서 코어 막 운동 열심히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뭘 해도 허벅지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뭐 허벅지 마사지 다 풀고 막 코어 운동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우선 일단 뭐 장경인대, 장요근, 대퇴직근이 경직이 돼서 힘이 많이 들어온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걔네를 푼다고 걔네가 되지 않는 게, 허벅지 힘이 많이 들어와서 허벅지를 푼다고, 다시 얘기할게요.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와서 허벅지 근육을 마사지하고 허벅지 근육을 푼다고 해결될 수가 없는 게 결과라서 그래. 결과. 왜 우리 집 천장에서 물이 새서 바닥이 젖어 있는데 자꾸 바닥만 닦지는 않을 거잖아요. 왜 물이 샜는지 그 윗집에 올라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물론 뭐 코어도 좋고 코어 운동도 좋고 대퇴부 마사지도 해주는 거 좋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괜찮아지면 그게 맞는 거겠죠. 정답은 없어요, 진짜.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해봐야죠. 그게 사실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분 정말 괜찮던데요, 근데 대퇴부 마사지 해주고 나서 그 뒤로는 계속 허벅지 자극 안 느끼고, 그럼 그 문제였나 보죠, 뭐. 근데 그건 결과라서. 그렇게 해도 안 됐을 경우 이 기능을 한번 보자, 장요근도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힙플렉스 머슬들, 고관절 굴곡근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근육이 같이 작용하게 되는데, 왜 다리를 들거나 고관절을 굴곡할 때 왜 대퇴부에만 자꾸 힘이 들어가자는 거죠. 고관절 굴곡근 근육 안에서의 근육 불균형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지를 거상한 상태에서의 운동은, 즉 고관절 굴곡이 포함되어 있는 동작에서 뭐 더 확실히 하자면 티저 동작 시에 허벅지 쪽에 힘이 과하게 들어오는 분들은 고관절 굴곡근의 근육 불균형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헬스 쪽으로 보자면 아까 얘기한 스쿼트 런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에게는 장요근의 기능 테스트 실시해보고, 기능 테스트 실시를 해보고 기능 살려주고, 장요근 아까 우리 했던 거 기능 살려주고 다시 동작을 실시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 있어서 장요근의 기능이 너무 안 잡힌다. 쌤, 뭐 이렇게 배운 대로 이렇게 하는데 자꾸 허벅지에만 힘이 들어와요. 그럴 거예요, 아마. 아마 그럴 확률이 큰데, 이미 기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한다고 얘네가 활성되진 않을 거예요. 100%. 잘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해봤는데 실제로 운동이 안 돼요. 힘이 너무 안 잡히던데요. 그럴 때는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거 운동한 후에 다시 한번 해보시면 훨씬 잘 될 거예요. 이 영상을 잘 했다면. 체간이 불안정한 환경에서의 고객을 만나신다면 사실 무슨 운동을 해도 자극이 잘 안 오거나 자꾸 엉뚱한 곳에 힘을 들어오는 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진짜 많이 보기도 했고, 여기 힘 들어오세요? 저 거기 말고 여기 힘 들어오는데 자꾸 엉뚱한 곳에 힘 들어오거든요. 체간이 불안정하신 분들이 좀 주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 그래서 그 척추의 중립이 되게 중요한 거고 코어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그 항상 뭐 코어, 뭐 사실 저희가 뭐 제가 하고 있는 곳이 코어핏이기도 한데, 코어가 절대 전부가 아니라 코어는 기본입니다. 기본. 코어는 절대 다가 아니다. 코어는 기본이다. 기본이에요, 기본. 코어가 기본적으로 그냥 잡혀야 뭘 할 수가 있어요. 구분등, 뭐 일자허리, 뭘 할 수가 있다고. 코어가 기본적으로 잡혀야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그래서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보고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한번 해보면 확실히 다를 거예요. 일단 오늘 시간 진짜 오래됐는데 장력은 일단 너무 많이 지체됐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해부학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